네, 이 자리에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나오셨는데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한국 사무소에서 일하는 박연희 소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뭐 이클레이 이 정확한 의미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름도 길고 좀 생소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이클레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이게 공식 이름인데요. 네. 뭐 약칭으로 그냥 이클레이 이렇게 불리우고요. 국제 NGO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NGO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클레이는 지방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NGO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독특한 구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이제 지방 정부 그러면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의외로 잘 알려진 경우가 많죠. 근데 특히 저희 이클레이는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시민들과 만나는 다양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그리고 환경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시민들과 근거리에서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NG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NGO 활동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이건 지방정부와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는 NGO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뭐 일의 어떤 그 전달력이라든지 파급력 또 영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빠르고 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보다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실질성에 주목해서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게 국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 클레이 활동에 이게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이클레이는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예. 갖고 있는데요. 현재 숫자 통계적으로는 한 80여 개국에 1,20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0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네. 어마어마하게.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이클레이 국제조직은요, 시작된 거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990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시작한 이유는 유엔이 이 지구적인 환경 문제, 지구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렇죠. 국가 혼자만 안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90년 이전까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조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를 느껴서 이제 그 쭉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하는 와중에 지방자치제가 성숙된 국가들의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걸 하도록 지원을 하게 된 게 초기의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를 같이 했었던 겁니까? 한국이 참여하게 된 거는 한 15년, 그러니까 이클레이가 세계적으로 창립되고 이후에 한 5년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가 만들어진 건 한 15년 전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 어떻게 지방 정부들이 국제 무대와 연결을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좀 적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초기 5년, 그 다음에 5년은 이제 이클레이가 뭘 하는지를 참관해서 보는 정도의 이제 활동에 이제 그쳤었죠. 그래서 한국 사무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유치를 해서 했었던 상태였어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좀 참관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좋습니다. 나라, 어느 분이 이게 주창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조직입니까? 초기에는 이제 유엔이 주도했다. 유엔이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초기에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창립이 됐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요. 유럽에서 시작된 게 이제 지금 전 세계 1,200개 자치단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뭐 전 세계 80개국이면 전 세계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자치단체가 이 활동을 같이 동참하고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지방자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개수로는 한 42곳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아직은 다수는 아니나 16개, 최근에 세종시는 제외하고 16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다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기타 다른 이제 시군을 포함해서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현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NGO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방정부 포함이 되니까. 예, 그 대목이 좀 저희 이클레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이클레이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는 누가 공식적인 정책 결정 주체냐 이렇게 볼 때는 국가의 대표만을 당사자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NGO로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력한 강제력이 있는 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들 대표에게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우리가 보기에는 국가의 공식 기구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는 NGO로 그 지위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볼 때 이게 기초자치단체는 그렇다고 기초자치단체 요새 물론 조례로다가 이제 모든 걸 하고, 근데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정부기구라고 저희 판단하는데 이 광역자치단체를 NGO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언뜻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NGO여서요. 이 지방정부의 리더들은 큰 도시는 국가의 리더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클레이가 주요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는 국제 유엔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엔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국가의 대표만 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 당사자를 포함을 해라 이런 캠페인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대표도 거기에 정확한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주요한 캠페인 중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입니다. 뭐 참여나 어떤 캠페인에 이런 거에 그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클레이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NGO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도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도 국제 NGO입니다. 예,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역량 있는 국제 NGO다. 지방 정부의 리더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들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NGO입니다. 네, 이 근래에서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NG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지방 정부의 이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기후 협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클레이가 이제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실 텐데, 이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럼 뭡니까? 이 메시지를 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조금 좀 조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어쨌든 인류의 지속 가능성, 이제 환경의 위기에서 시작된 지속 가능성이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국제 무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정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게 국가를 통해서 지역 사회로 내려와서 실현이 될 때만이 그게 실효성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파트너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이클레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류가 당면한 뭐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제 위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더욱더 주목해라.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없이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가장 핵심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설명이 좀 그렇죠. 예, 간단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복잡합니다. 이제 이 클레이가 이제 한국에도 사무소가 따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데가 좀 42곳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걸 한국 사무소라고 이제 새로 생겼다는 얘기는 이 42곳의 자치단체를 이렇게 한데 묶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어쨌든 이클레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 정부들이 이클레이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견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클레이가 갖고 있는 지방 정부들의 이제 활동, 지방 정부들과 나누고 싶은 주요한 메시지를 잘 전하는 통로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느 도시가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를 좀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활동을 지원할 건가 하는 유치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본부가 이제 유치 과정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수원시가 이제 유치하는 이제 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게 확정돼서 이제 바로 지난달에 한국 사무소가 수원시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 자리 잡은 게 한 달 된 거고 한국 사무소가 기구가 설치된 거는 좀 15년 전의 일이고 그럼 그동안은 그게 어디에 있던 게 일로 오게 된 겁니까? 초기에 5년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5년 동안 이제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 6년간은 그 제주도가 유치를 해서 6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유치 과정을 거쳐서 수원시까지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박연희 소장님께서도 한국 사무소장을 그동안 줄곧 맡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이번에 수원으로 오시면서 이제 이번에 한 달 정도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네, 이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뭐 따로 뭐 눈의 강조를 해도 뭐 부족할 텐데요. 이 근래에서는 이제 얼마나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지요? 뭐 이클레이가 왜 만들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방 정부들의 국제 협력을 이제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이제 국제 사회의 흐름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바로 지금 곧 카타르 도하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되는데요.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에 된 게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는 20년이 지났으나 국가들이 강제력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게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받는 건데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이 1992년에 체결됐는데 그 9개월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도시기후 보호 캠페인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고 지금 현재 한 4,5천 개 이상의 도시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도록 쭉 성과를 내오고 있어요. 이클레이가. 그래서 이제 이클레이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도시가 하는 활동이 성과를 내는 거는 전 세계에 냈을 때 저게 정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도시의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는 국가는 아무 합의 못했지만 이클레이가 제안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3,000여 개 혹은 5천여 개의 도시가 한 성과를 다 모았더니 여러 개의 국가가 이미 실천하는 것과 더 큰 영향력이 있다. 이 메시지는 곧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지구 시민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클레이가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구 사회와 나누고 싶자 하는 이제 메시지인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클레이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클레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방 정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떠올려 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 정부는 제일 지방 정부의 가치를 살리는 길은 시민 참여를 얼마나 잘 확대하는 지방 정부인가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지방 정부 시민 참여.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 세 가지의 키워드를 좀 두고요. 이거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우리는 지방 정부의 어떤 리더를 선택하고 리더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렇게 4개 정도를 좀 핵심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국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이웃 나라들 간에도 이 요새 같은 경우 기후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옆에 주변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뭐 황사라든지 이런 가지 그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중국 쪽에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운동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시작됐고요. 미주로 갔고 호주로 갔고 이제 남미,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로 지금 이클레이 사무소가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도시들은 나름대로 생태도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결정권을 갖는데 살짝 제약이 현재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의 도시들은 많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국 사무소가 수원에 개소하면서 이클레이 동아시아 사무소도 서울에 같이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정도 활동을 하고 나면 이미 이제 내용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같이 한국의 도시들과 교류하면서 이클레이 회원으로 이제 조금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인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아직 지금 중국이 이제 G2 국가로 다 구상을 했는데 국제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촉구를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돼서 이클레이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민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가 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클레이는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리더, 지방정부의 시스템에 이제 일단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클레이가 제안하는 사업 중에 지방의제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근데 이제 이클레이가 제안하는 지방의제 21이 이미 20년 전에 유엔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거를 하겠다고 이미 이제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지방의제 21의 네트워크가 이미 이제 작동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의제 21에 시민들이 좀 잘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시민과 연계할 수 있는 이제 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께서 그것과 조금 이제 지방의제 21에 활동하시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우리의 지방정부 리더 그리고 우리의 지방정부는 국제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그것이 저는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과제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대단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실질성은 조금 더 좀 확대해야 될 과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관심.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우리 지방정부는 어떤 국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클레이와 같은 이 시민 참여를 원칙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위해서 얼마나 국제협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좀 구체적인 관심을 좀 표명해 주시는 것. 그럼 거기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참여하는 길도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조금 더 이제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이제 관심에서 저는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참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도 시민들의 관심을 좀 끌려면은 뭐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뭐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까지 이 이클레이가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 어떤 변화된 이런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건 지역 내에서의 관심하고 이제 중앙 언론에 보도돼서 이제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과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이제 구분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요. 그린 홈 컨설턴트. 들어봤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냐면 경기도의 지방의제 20인 지방의제 21인 푸른 경기 21 실천협의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도에 있는 지방의제 21 기구들은 시군에 있는 지방의제 21의 기구들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접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거기에 이클레이 마크가 붙어 있지 않고 이제 지방의제 21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을 뿐이지 다양하게 기후변화 그다음에 그 환경과 관련 지속가능 관련 활동의 뒤에는 이클레이와 지방의제 21이 좀 있다. 이걸 좀 보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뭐 각 지역의 지방의제 21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게 곧 이클레이에 관심을 보여주고 그걸 이렇게 성장하고 키우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은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어렵게 얘기했네요. 우리 박연희 소장께서는 이렇게 쭉 보시면 환경운동을 쭉 그동안 일을 해오셨고,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 이 이클레이까지 오게 된 인연은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으로 오기 직전에는 예, 예. 이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경기도의 지방의제 21인 푸른경기 21에서 활동을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의제 21은 이클레이가 유엔에 제안하고 그것이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로 했던 게 이제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국제협력 활동을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클레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쭉 해왔던 차에 이제 사무소가 이제 좀 근거 가까운 곳으로 오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전 일정 정도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굉장히 뭐 이렇게 특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던 일 중에 이제 연속선상에서 옮겨진 것. 뭐 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은 계속 해오던 일을 하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일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지방의제 21도 시민 참여이긴 하지만 지방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클레이가 하는 일도 이런 지방의제 21의 지방 정부의 국내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을 국제 사회에 잘 연계하는 것, 또 국제의 흐름들을 국제적인 흐름들을 국내 지방 정부로 잘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하던 일을 조금 더 좀 폭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클레이의 이제 한국 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일이 많은데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지방 정부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대단히 예, 밀접하게 예. 연계가 그렇죠. 되어 있죠. 그리고 벌써 민선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지방 정부의 리더로 이제 부상을 하시잖아요. 예. 시장으로, 예. 도지사로.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지역,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런 노력들이 아직은 이 노력만큼의 주목 혹은 노력만큼의 칭찬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선택하는 좋은 지방 정부의 리더들이 진정성을 갖고 지역 사회를 조금 더 살기 좋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에 예. 조금 더 좋은 정보와 좋은 툴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칭찬받아서 우리 국가적인 리더십이 조금 더 좀 커지고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에너지로 좀 적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클레이가 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을 잘하고 우리 사회를 잘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활동이 또 꼭 필요하다. 그런 국제협력 활동의 유용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일이 참 많으십니다. 이거 이루시려면 밤잠도 많이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 문제가 상당히 화두로 떠올라서 많은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 문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그 환경 활동하는 환경문이 지금 활동하는 거하고 지금 외국에서 이런 환경보호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 우리의 그 위치가 어느 점에 잡혀 와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한국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저도 적극적으로 국제 활동을 한 것이 한 10여 년 전 있는데 그 한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 리더들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대단히 큰 비중을 갖고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은 대단히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거를 뭐 다른 사회와 비교하기보다는 이제는 한국의 아주 우수하고 좋은 성공적 사례를 보여줘야 될 때다. 그동안에는 정책적 의지가 국제사회에 회자됐거든요. 예.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쉽게도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삼아서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핵심어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속 가능성
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얼마나 이제 체감하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언어로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제안하기는 이제 시민들께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다 통용되는 용어이어서 그렇죠. 예. 이제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발전,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이가 대단히 흥미롭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과제다라고 조금 더 친숙하고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는 이제 그런 계기가 저는 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 혹시 잘 모르셨다고 하면 이제는 좀 새롭다면 그게 뭐지? 라고 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것. 또 잘 아셨다고 하면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어떻게 시민들과 조금 더 친숙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좀 많이 주시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당부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 근래가 더욱더 번창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국사무소가 또 우리 박연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크게 번창을 기대하고 또 그럴 때마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연희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